2020년 이후 한국은 세계의 패권을 노릴 수 있는 8개의 강대국 중 하나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으며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때 중국은 북쪽인 함경남도를 자국에 떼어주고 나머지는 한국이 갖는다는 병아리 계획을 제안했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 중국도 평양을 포함한 알짜배기 땅들을 넘겨줄 정도로 한국군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반도는 대만과 함께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탈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든 점령해야 하지만 한국은 수틀리면 언제든 집어삼킬 수 있는 대만과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쉬운 천혜의 요새이며 한국군의 독침 전략은 오성 홍기가 아닌 중국군이 흘린 피로 한반도를 붉게 물들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군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병과지만 결국 전쟁을 끝내는 것은 육군이며 육군 없이 해군과 공군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만에겐 틈만 나면 전쟁 협박을 하는 중국이 한국엔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가 육군에서 열세이기 때문인데 이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한답시고 해군과 공군에 집중 투자하며 사실상 육군을 버렸기 때문인데요. 한국 육군은 현존 최강의 전차인 K2를 필두로 미국과 러시아 다한가는 1800대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했지만 중국 육군은 한국의 4배인 6000대의 전차를 보유했으며 3세대 전차도 1100대에 달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신 전차인 구구식은 K2까지 갈 것도 없이 그보다 한 수 아래인 K1A2에게도 밀리고 있으며 한국은 1500대의 K1 계열 전차를 K2 수준으로 개량하고 있어 물량의 열세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요. 세계 2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한국 육군은 자주포만 3000문에 달해 물량에서도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데 중국의 PLG 공호는 고작 320문으로 세계 최강의 자주포인 K9보다 한참 적으며 성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군의 핵심인 공격 헬기는 현재 한국 육군이 지상전의 제왕인 아파치 3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육군은 준수한 성능을 보유한 자국산 공격 헬기가 400대를 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이 열세인데요. 그러나 이에 맞서 한국도 2030년까지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해 세계 최대의 보유국이 되겠다고 천명했으며 최상위권의 국산 공격 헬기인 LAH-215대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 육군에게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중국 육군이 분명 세계 3위를 두고 한국과 다툴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지만 40년째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하는 한국 육군의 철벽 같은 방어선을 뚫고 휴전선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현재 중국 해군은 2개의 항모 전단을 보유하면서 세계 3, 4위를 노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세계 8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 해군이라도 중국 해군을 혼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 해군은 13,000톤의 55형급을 필두로 함대 방공이 가능한 준 이지스함만 2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도 72척씩이나 보유했는데 그중 16척이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육군과는 상황이 정반대인데요. 하지만 한국 해군도 이에 맞서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을 추가 건조해 6척을 보유할 예정이며 인천급 배치3와 KDDX로 이지스함만 18척을 도입하면서 중국 해군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큰맘 먹고 잠수함 킬러들인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와 시오크 대잠 헬기의 도입을 결정했으며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국산 항모인 CVX의 도입을 천명하면서 중국 해군도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미 해군 최강의 전력인 제7함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오기 때문에 중국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국의 해상이 봉쇄되어 수억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군은 중국이 가장 공들이고 애지중지하는 핵심 병과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선 독보적인 전력을 보유했으며 세계 5위를 두고 일본과 다툴 정도로 막강한 공군을 보유한 한국도 중국을 상대로는 승산이 거의 없는데요. 한국 공군의 주력인 KF-16과
F-15K는 2025년까지 각각 4.5세대 전투기인 KF-16V와 F-15EX로 개량할 예정이라 중국 공군의 주력이자 한반도 침공에 주축이 될 제-10이나 제-11을 상대로도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군의 진가는 압도적인 물량을 내세우는 이내 전술이며 4세대 전투기만 970대를 넘어서는데 한국은 KF-16 167대와 F-15K 59대는 물론 전투기로 개량될 FA-50까지 싹싹 긁어모아도 286대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한국도 중국의 제-20을 가볍게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35를 대량 도입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국산 스텔스기인 KF-21 120대를 양산하면서 중국 공군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주한미군이 중국 공군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이사시 미국 본토에서 2000대에 달하는 최신 전투기가 한국을 돕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반도를 침공한 중국군을 모조리 괴멸시킨 것만으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으며 미국과 함께 중국 본토로 진격해 베이징을 점령하고 다시는 한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할 것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2000발의 현무 탄도 미사일은 중국 경제의 심장인 동북지방을 잿더미로 만들기엔 충분하며 아시아 최강의 군단인 제7기동 군단은 만주를 넘어 베이징까지 멈추지 않고 미친듯이 진격할 텐데요. 물론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본토는 인구가 너무 많아 계속 다스리기 힘들고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한국은 승전국으로서 막대한 전쟁 보상금과 동북아의 패권을 넘겨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외쳤던 한강의 기적으로 강대국의 자리에 오른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은 그것이 언제가 되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